안녕하세요. 아빠의 취향입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사의 과정 안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현재 공정은 90% 이상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무방해요. 물론 100%가 아니에요. 이 남은 10%는 무엇인가? 이 10%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파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신축 아파트는 입주 후에 하자 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하자 관리 받는 것은 더 짜증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이유는 하청업체가 분야별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매번 찾아오는 사람이 다르고 그들이 보수해주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약속 잡는 것 또한 굉장히 피곤하죠. 결과적으로 하자 중 몇 군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리받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주택 마찬가지예요. 하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상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본차내라서 현재 이 영상에서 하자에 대해 논하는 것은 하자에 대해 폄훼할 생각은 1도 없고요. 신축 건물의 건축주 또는 신축 아파트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건축주로서 하자 없는 정말 완전 무결한 내 집이 떡하니 지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즉시적으로 재촉하기, 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일단 기다리기, 더하기 알파입니다. 일단 기다림은 꽤나 강력한 정신수양, 또 지속적인 정신 승리를 필요로 해요. 솔직히 업자는 1회 시공, 그러니까 최초 시공을 한 후에 내 집을 떠나가지만 집에 이제는 매일같이 사는 저는 하자를 매일같이 마주하죠. 물론 하자 보증 이행증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처리가 분명하겠지만 이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머리가 한 움큼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자 보수 왜 기다려야 될까요? 입주 후에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 많은 하자가 발생을 해요. 저희도 입주 시에 다양한 하자를 마주했겠죠. 지금은 더욱더 세분화된 하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샤워를 하다 보니 그 수건 보관함 그 윗부분에 실리콘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수장님이 현재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계시거든요. 가서 이야기했죠. 사장님, 실리콘 누락되어 있는데 이거 좀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당시 제 생각은 바로 리액션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업자분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함을 안고 살다 보니 여기저기서 비슷한 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화장실 안에서도 실리콘 누락이 있었고요. 다락 부분, 2층 부분에서 일부 누락 등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한 달 후에라도 이 실리콘 부분의 문제가 제 눈에 분명히 발견이 될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업자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단 하나의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 업자분들이 매번 온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경제적이지 못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누적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좀 기가 모였을 때 캡틴 마블처럼 등장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주고 가면 그들도 좋은 걸 거니까요. 건축주의 입장으로서는 빠른 리액션이 오길 원하지만 작업자들에게는 이미 제 집은 1차적으로 마무리된 현장이고요. 대금도 대부분이 정산이 되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비해 저희 집은 그들에게 후순인 거죠. 작업자분들이 한번 올 때 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하자를 좀 모아두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그리 지속적이지 못하고 오류가 많죠. 어딘가 기록을 해두어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문득 설계도가 떠올랐고요. 설계도를 복사한 후에 그곳에 분야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니 하자 보수 오셨을 때 오류가 굉장히 적었어요. 업자분이 집에 가고 난 후 맞다. 화장실 그 부분 꼭 봤어야 되는데 이런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설계도에 표시해 놓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전달해드리는 부분을 업자분이 정확히 캐치를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한 해결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 그 화장실 위쪽 윗부분 타일 좀 봐주세요 라고 전달을 하면 물론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발견을 못하면 업자분들은 가시고 이거 폰이 잘 안 됐네? 다시 부르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장님, 전체적으로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발언 하지 마세요. 많이 치우칠 거예요. 나는 많이 전체적으로 잘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좀 설계도를 활용하지 않으실 거면 구체적으로 하자의 부분, 공정의 부분을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설계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머리를 스쳤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살아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맞아요. 살아봐야 하자가 보이고요. 현재 발생하지 않은 하자도 추후에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데이터를 모아두기로 했어요. 물론 그 데이터는 지금도 정리 중이고요. 오늘 밤에도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됩니다. 하자, 일단 기다리세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건 바보예요. 네? 끊임없이 어딘가에 기록하시고요. 분야별로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 설계도가 없다면 그냥 메모지에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 할 수 있게 한 번 왔을 때 한 번 발걸음이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단단하게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자들과 이야기하시고 정당하게 하자 처리를 받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기다리기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난 1년의 건축 과정, 약 1개월의 주거 과정 동안 제가 깨달은 집짓기, 주택살이는 애매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애매함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본다는 거죠. 집짓기 1년의 과정이 끝나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 하자, 좀 미완된 공정에 대한 것도 꽤나 오랜 시간 보아야 하고 잡아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 하나는 버리고 가세요. 집을 지면 모든 게 끝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주택은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건축주의 직접적인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고 좋은 건축, 좋은 주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